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광전 효과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금속에 우리가 빛을 쪼일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 전자가 방출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요런 광전 효과는 빛의 파동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아인슈타인이 제안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을 제한하면서 요 광전 효과가 시작이 됩니다. 자, 금속을 이루고 있는 전자 원자의 결합, 뭐라고 하죠? 원자죠, 원자. 금속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들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원자 핵이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돼 있는데, 얘네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전기적 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돼 있는데, 외부에서 그 결합하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이 들어오면 금속 표면에서 이 빛이 충돌을 하면서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서 요 전자가 빛 에너지가 주는 요 빛 에너지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서 이 결합을 끊어버리고 전자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다시. 자, 금속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이루는 전자와 원자 핵은 얘네들의 전기적 인력 때문에 결합이 되어 있는데, 자, 요 결합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빛이 금속 표면에서 전자랑 충돌을 하게 되면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자 핵과의 결합을 끊고 외부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고, 이러한 광전 효과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광전 효과와 관련된 용어들 먼저 살펴보고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빛 입자. 빛을 쪼여줬을 때 얘가 전자를 튕겨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빛을 알갱이로 본데, 요런 빛 알갱이를 우리가 광자라고 합니다. 광자. 빛 알갱이다 해서 광자라고 하고요. 이때 금속 표면에서 튕겨져 나오는 전자를 우리가 광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쪼여지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당연히 빛 에너지일 거고, 빛 에너지는 앞서 익히 배웠던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 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얘가 전자와 원자에게 결합을 끊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 전자와 원자에게 결합한 빛이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빛 에너지, 이해되셨나요?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빛 에너지를 우리가 일함수라고 합니다. 금속의 일함수라고 하고 W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얘보다는 빛의 에너지가 커야지만 전자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금속의 일함수는 고유한 값이에요. 금속 안에서 이 전자와 원자핵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요 에너지를 우리가 금속의 일함수라고 하고, 얘는 금속마다 값이 다 달라집니다. 또한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일함수 역시 뭐로 구할 수 있나요? 에너지니까 이걸로 구할 수 있고, 이때의 이 진동수를 우리가 한계 진동수 라고 부르고,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턱이에요. 얘를 넘어야지만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용어들. 자, 그럼 이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빛 에너지랑 금속의 일함수랑 누가 더 커야 되죠? 그죠? 때 하는 빛 에너지가 더 커야 되고, 그럼 진동수는 누가 더 커야 되나요? 당연히 빛이 가진 진동수가 더 커야 되죠. 왜?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상수니까 얘가 커야지만 에너지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선 효과가 일어나려면, 즉 다시 말해서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떨어져 나오려면 쪼여지는 빛의 에너지가 커야 된다. 또는 쪼여지는 빛이 가진 진동수가 커야 된다. 뭐보다 커야 된다? 금속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
일함수보다 또는 금속의 문턱 진동수 또는 금속의 한계 진동수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광전 효과 볼까요? 자, 금속판이 있고요. 금속판을 이루고 있는 원자,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된 이런 형태의 원자가 있고 여기에 광자가 비날갱이가 와서 금속판을 때리는 거예요. 이때 이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이라고 하고 요 원자가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되어 있는 에너지를 7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와서 금속판을 때리면 결합을 끊는데 7만큼 쓰고 이 전자는 튕겨져 나오면서 얼만큼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나요? 그죠? 3만큼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튕겨 나오면서 반드시 전자는 무조건 3만 가지는 거는 아니에요. 1만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에너지를 2만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의 최대치가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만 관심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그렇죠. 빛 에너지에서 뭘 빼면 되나요? 빛 에너지에서 금속의 일함수 빼주면 되죠. 자, 요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광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다가 빼기 금속의 일함수도 진동수 형태로 나타내면 플랑크 상수의 한계 진동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요거 바꿔서 쓰면 F 빼기 F 한계 진동수 요렇게 바꿔 쓸 수 있네요. 자, 아래는 최대 운동 진동수에 따른 최대 운동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자, 요 그림 잘 보시면 그래프 나오면 일단 우리 뭘 봐야 돼요? 기울기 보아야 되죠.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고 X축으로는 지금 진동수가 변하고 있고 Y축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변하고 있네요. 이거 뭔가요? 자, 요 식에서 보면은 이 K는 H 한계 진동수이지요. 자, 요식 바꾸면 H는 F 어쩌고저쩌고 분의 운동 에너지. 자, 요 꼴이 나옵니까? 그럼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뭐다? 그죠? 플랑크 상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플랑크 상수고요. 플랑크 상수를 나타내고 그래프에 보시면 쭈루룩 요 그래프의 연장선상에 보면 일함수가 써 있죠. 자, 왜 일함수가 써 있을까요? 그쵸. 자, 위에 우리가 썼던 식 다시 한번 잘 쳐다보시면 운동 에너지는 요거 뭐예요? 빛 에너지. 요거는 일함수죠. 맞나요? 어, 연장선상에 보시면 뭐가 0이에요? 진동수가 0이에요. 진동수가 0이라는 건 빛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W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프 연장선상 값은 일함수의 마이너스 값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X축과 만나는 점.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일 때는 뭐에 해당이 된다? 한계 진동수에 해당이 된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0이에요. 그럼 얘랑 같잖아요. 요 빛 에너지랑 일함수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계 진동수가 같다 하는 거 X축과 만나는 점은 한계 진동수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가 커질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그죠? 한계 진동수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져야 돼요?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 빛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 요게 중요하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뭐가 클수록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또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커진다. 밑에 선생님이 써줬네요.
광전자가 큰 값을 갖기 위해서는 빛이 가진 진동수가 크거나 또는 뭐가 작으면 돼요? 금속의 문턱 진동수가 작아야 되는데 요 금속의 문턱 진동수는 고유값이니까 금속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빛의 에너지와 빛의 세기를 구별합시다. 요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빛 에너지랑 빛의 세기의 개념을 혼동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빛 에너지와 빛의 세기에 대해서 선생님 아래에 구별해서 써 놓았습니다. 자, 빛 에너지는 뭐냐면 광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요만큼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 값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빛 에너지가 큰 값을 갖게 되는데 빛의 세기는 다른 말이야. 빛의 세기는 내용이 너무 어려우면 세기가 잘 언뜻 안 와닿으면 빛의 밝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빛의 세기가 크다. 그건 빛이 밝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손전등이 있어요. 손전등 3개 뭉쳐서 가지고 있는 거랑 손전등 10개 뭉쳐서 가지고 있는 거랑 뭐가 더 밝은가요? 10개일 때가 더 밝죠. 10개일 때가 빛의 세기가 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손전등 하나하나를 광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광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빛이 센 거예요. 자, 광자를 손전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손전등 3개일 때랑 손전등 5개일 때랑 어떤 게 더 밝나요? 이게 더 밝죠? 그래서 광자의 개수는 손전등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개수가 많을수록 세기가 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광전 효과는 금속으로부터 전자가 튕겨져 나오는 게 광전 효과인데 금속에서 전자가 튕겨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그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결정을 하니까 그 광자가 가지는 진동수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금속이 가지는 문턱 진동수, 한 개 진동수보다 빛 에너지가 가지는 빛이 가지는 진동수가 커야지만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전자가 가지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얘가 가지는 튀어나오는 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값이 커진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부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광전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면 방출되는 전자 개수, 전자가 1개 나왔냐 10개 나왔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제? 그죠? 얘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결정하는 건 에너지이고요. 몇 개가 나오냐는 빛의 세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금속이 있고 여기에 빛을 쪼여 줬을 때 여기서 전자가 튕겨 나오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결정을 하는 거고 요 진동수가 결정을 하는 거고 자, 얘가 1개 나오냐 2개 튀어나오냐를 결정하는 건 뭐다? 광자가 몇 개가 쪼여졌냐는 거예요. 빛 알갱이들이 광자가 몇 개가 금속판을 때렸냐에 따라서 튕겨져 나오는 전자 개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광자 1개가 광전자 1개를 방출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광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바꿔 말하면 빛의 세기가 클수록 금속에서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가 많다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핵심 뭐라고요? 광자 1개가 충돌하면 광전자 1개를 방출한다. 요것만 안 까먹으시면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광자 1개가 광전자 1개를 배출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하다면 자, 광전 효과는 결국 뭐가 뭐를 만드는 거예요? 자, 빛을 쪼여줬어요.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왔어요. 전자가 튀어나와서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죠. 광전 효과는 빛 에너지가 뭘 만든다?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 이게 또 다른 광전 효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럼 광전 효과 실험 장치 보도록 할게요.
자, 광전 효과의 실험 장치는 자, 이렇게 전원 장치 연결되어 있고요. 전류 흐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검정기에 전류기에 연결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관 안에 금속 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빛을 조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튀어나와요? 광전자가 튀어나오죠. 어, 1암수 이상의 빛을 조여줬을 때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요런 실험 장치를 꾸며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알아보는 실험 장치고요.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빛의 세기가 약해도 빛의 세기가 약하다는 건 광자 개수가 적더라도 광전자는 튀어나와야 하지요. 광자 하나당 전자 하나가 튀어나오니까 나오는 개수가 적은 거지 광전자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광자가 튀어나온다.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빛의 진동수가 어떨수록 클수록 커진다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 효과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광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반도체 할 때 발광 다이오드 배우셨죠? 발광 다이오드랑은 조금 다른 개념의 다이오드니까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자,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려줘서 거기서 빛이 나오는 에너지잖아요. 발광 다이오드는 전기를 빛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광 다이오드는 빛을 전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광 다이오드 구조는 요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반도체가 들어가기는 해요.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요 반도체 사이에 띠간격보다 크게 되면, 자, 우리 반도체가 뭐였죠? 원자가띠 있고 위에 전도띠 있죠. 그리고 요 사이가 띠 간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조여주는 요 빛, 그리고 요 빛 날갱이, 광자 한 개가 가지는 에너지가 요 띠간격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뛰쳐 올라가면서, 자, 다시. 자, 광자가 원자가띠를 때려요. 광자가 원자가띠를 때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그 외부 전류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때려주는 빛의 세기가 세면 세수록 요 에너지 값이 크면 클수록 전자가 더 많이 전이할 테니까는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그 전류의 양으로 쪼여지는 빛의 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랑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요 광전 효과 이용해서는 광다이오드 외에 CCD가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옵니다. 자, CCD라는 건 뭐냐면 전자결합 소자라고 해서 수백만 개의 화소가 이렇게 쫑쫑쫑쫑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반도체 소자를 우리가 CCD라고 하고, 이때 이 화소 하나하나가 방금 봤던 광다이오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요.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렌즈 뒤에 있는 CCD에 인지가 되고, 이 CCD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전기 신호로 바꿔줘서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진 소자입니다. 자, 렌즈로 들어가니까 빛 신호가 렌즈를 통해서 들어가서 CCD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면서 전기 신호로 바뀌고요. 전기 신호가 저장이 되면서 디지털 신호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 디지털 신호인데 오타가 있네요.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되고, 얘가 영상 처리 프로그램 장치를 거쳐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CCD는
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빛의 색이만 기록하는 거예요.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색이 그대로 구현이 되잖아요. 그 색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 CCD 위에 바로 색 필터라는 것을 장착을 해야 합니다. 자, 이 CCD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를 정확히 푸시다 보면 여러분이 앞선 개념을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문제 첫 번째, 단색광 P를 금속판 A에 비췄을 때 A에서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요.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죠?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이 단색광이 가진 진동수랑 이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 중에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한계 진동수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1번. P의 진동수는 A의 문턱 진동수보다 작죠? 작으니까 광전 효과 안 일어난 거고요.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뭘 하면 되나요? 그죠? 진동수가 큰 빛을 이용을 해야겠죠. 얘를 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을 사용한다. 자, 요게 정답. 자, 그럼 다음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색광 Q를 금속판 A에 비췄더니 A에서 전자가 방출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이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 그죠?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자, 일어났다는 얘기는 Q의 진동수가 금속판의 한계 진동수보다는 어떻다? 크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바로 1번에 있네요. 크다. 자, Q의 진동수를 크게 하면 A에서 방출되는 전자. 진동수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돼요.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됩니다. 자, 요거 잘 구별하실 수 있나요? 요거를 기본 바탕으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 문제 두 개를 잘 구별하실 수 있으면 나머지 기출문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광전 효과를 이용하여 빛을 검출하는 광전관을 나타낸 것이다. 금속판에 색광 A를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었고, 자, A를 비추니까 광전자가 방출됐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광전 효과 일어난 거고, B를 비췄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B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자, 맞는 설명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 알 수 있어요. A의 진동수와 금속판 B의 진동수, 단색광 A의 진동수와 단색광 B의 진동수, 그리고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요. A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고 B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A의 진동수가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이 한계 진동수, B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한계 진동수보다 진동수가 작겠죠. 자, 그럼 기억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찾았으니까 맞고요. 2번 A의 세기가 클수록, A의 세기가 클수록 이란 말은 뭐예요? A의 광자 개수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튀어나오는 광전자 개수도 많지요. 광자 한 개당 광전자 한 개가 나온다 했으니까 니은도 정답입니다. 자, 디귿 A의 진동수가 클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고 했어요. 자, 빛의 진동수가 커요. 그럼 뭐가 크죠? 빛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얘가 크면은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 요거 앞에서 우리 이미 다 했던 내용이에요.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은 광전효과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만 파악하시면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자, 이거의 응용 버전이 다음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광전효과를 이용해서 빛을 검출하는 광전관에 빛의 3원색에 해당되는 X, Y, Z를 내는 발광 다이오드를 비춘 것이다. 빛의 3원색이 뭔지 알아야 문제를 풀죠. 뭐죠? RGB. 뭐예요? 빨강, 초록, 파랑. 요 빛의 3원색을 나타내는 발광 다이오드를 비췄대요. 자, 금속판에 X, Y를 동시에 비췄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
YZ 동시에 비쳤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얘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거고 X와 Y를 비췄을 때는 일어난 거고 Y는 Z보다 파장이 길다라고 했네요. 자 그럼 빨초파 중에 파장이 제일 긴 게 뭔가요? 빨강, 그다음이 초록, 그다음이 파랑. 자 요 파장을 일단 누가 긴지 파악을 해 놓고 보아야겠죠. 자 근데 보세요. XY를 비췄을 때는 광전자가 방출됐어요. 근데 YZ를 비췄을 때는 광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빛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X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X만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래서 X만 한 개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지는 빛이다 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파장을 알고 있잖아요. 자 파장은 빨간색이 제일 커요. 근데 진동수는 얘랑 반대죠. 그럼 빨강, 초록, 파랑 중에 진동수가 가장 작은 거는 빨강이에요. 그러면 제일 큰 애만 광전 효과가 일어났을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는 뭐다? 파랑이다 하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기억 먼저 보면은 금속판에 X만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한다. 맞지요? 기억 맞고 니은 원뿔세포 중 청원뿔세포가 Y 반응 정도가 크다. 근데 원뿔세포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원뿔세포는 뭐냐면 이거 예전 기출이라서 원뿔세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원뿔세포는 시각세포예요. 색깔을 구별해주는 시각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을 구별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의 원뿔세포만 있어요. 그래서 적원뿔세포, 청원뿔세포, 녹원뿔세포 요렇게 세 가지만 존재를 합니다. 적원뿔세포, 녹원뿔세포, 청원뿔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적원뿔세포는 빨간색을 감지하고 녹원뿔세포는 초록색을 감지하고 청원뿔세포는 파란색 빛에 반응하는 원뿔세포들이에요. 자, 니은 원뿔세포 중 청원뿔세포가 Y에 반응한다. 맞나요? 맞습니까? 자, 우리 다시 정리해볼게요. X가 뭔지 찾았잖아요. 그리고 Y는 Z보다 파장이 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Y가 뭐가 돼요? 초록, 빨강 중에서 파장이 길댔으니까 Y가 빨강이어야 되고 Z가 초록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Y는 빨강이니까 청원뿔세포가 아니라 적원뿔세포에 반응을 해야 되고 니은 틀렸고 디귿 Y, Z 세 개를 조절해서 합성하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빛을 만들 수 있다. 빨강, 초록이니까 당연히 노란색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광전효과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 따라서 빨초, 파를 구별하라고 낸 문제지 원뿔세포까지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 없으니까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과 디귿만 조금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빛의 간섭, 회절 요런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뭐의 성질? 그지 파동의 성질과 광전 효과 같은 광전 효과는 방금 뭐였어요? 빛을 입자로 봤죠?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 하는 게 빛의 이중성이에요. 자 다시 이 빛의 이중성은 빛이 파동과 같은 성질과 입자와 같은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이야기가 빛의 이중성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따로따로 보아야지 동시에 파동성과 입자성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빛의 파동성은 영이라는 사람과 라우에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 입자성은 플랑크나 레나르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제안이 됐습니다. 자, 빛의 파동성은 영이 좁은 슬릿을 이용해서 간섭 무늬를 통해서 파동이라는 걸 주장을 했고요. 라우에도 마찬가지로 X선 실험을 하면서 간섭 무늬를 얻어서 회절 무늬를 얻어서 얘는 파동이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파동성을 확인한 실험은 빛의 무슨 실험? 간섭 실험과 라우의 회전 실험이다. 자, 빛의 입사성은 아까 광전 효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예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하면서 빛은 입자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성 확인 실험은 광전 효과 실험이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던 CCD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CD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빛의 뭐를 이용한? 그지,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영상 기록 장치입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수백만 개의 광 다이오드가 쫑쫑쫑쫑 이렇게 쪼로로 배열이 된 반도체 소자고요. 광 다이오드 하나가 화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바로 위에 있는 요게 광 다이오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CCD는 빛의 색이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흑백밖에 못 얻어요. 그래서 색깔을 얻기 위해서 색 필터를 이용을 하는데 이때 이 색 필터는 빛의 삼원색인 RGB, 빨강, 초록, 파랑색으로 구변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필터 아래에서는 빛의 빨간색 세기를 측정하는 거고 파란색 필터 아래에서는 CCD에서 나온 파란색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렌즈는 빛을 모아서 광다이오드에 쏘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CCD의 원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CCD에 닿으면 CCD는 전자결합 소자잖아.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광전 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했던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 광전 효과 때문에 각각의 광다이오드, 각각의 화소에서 전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영상 정보를 기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전자가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실게요. 자, 화소에 저장된 전자가 어떻게 이동되는지 볼게요. 자, 일단 먼저 CCD에 빛이 들어가게 돼요. 자, 빛이 들어가게 되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여기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전자와 양공 사이에 전자가 빠져나간 부분에 양공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와 양공의 쌍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으면 플러스 전압 아래의 전자들이 바글바글바글 모이겠죠? 그런데 얘가 이제 요 옆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어떻게 이동됐는지는 아래 그림 보시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는 왼쪽 전극에 전자들이 모여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전극에는 제로 전압이 걸려 있지 않죠? 그런데 이때 가운데 있는 전압에 다시 전압이 걸리게 돼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도 플러스 전압이 걸리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왼쪽에 있던 전압이 걸려 있는데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0이 됐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전극에 전자들이 쌓이겠죠? 그리고 이때 다시 오른쪽에 전극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다시 이동할 거고 그러고 난 이후에 가운데 있는 전극의 전압을 빼면 오른쪽에만 전자가 모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전자들을 이동시킨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CCD 영상 정보 어떻게 하냐? 렌즈에 빛이 들어가요.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 뒤에 있는 CCD에 모을 거고 CCD에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 신호가 뭘로 바뀌냐면 전기 신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전기 신호로 바뀐 빛이 디지털 데이터로 메모리 카드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빛의 이중성은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다 가질 수 있으나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광전 효과가 있다. 광전 효과는 빛이 금속판을 쪼이면서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빛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뀌는 효과이다, 현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전 효과도 실험이 어렵지 않지만 우리 지금 영상
공부하시면서 보았던 기출문제에서 살짝 복잡하게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만 꼼꼼히 살펴서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시간 물리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